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트 허조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반도체 두 개 기업이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중에서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반도체 재고 자산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주가랑은 별개로 24년도 들어서야 지금 반도체 업황이 회복을 하고 있죠. 반도체 업황이 2022년도 하반기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2023년도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였었고요. 실제로 실적 차원에서는 제가 투자하는 반도체 소분사 기업들도 정말 저조한 실적을 보였었던, 그 전에 다운턴이었던 2019년도보다도 더 낮은 실적을 보였었던 기업들이 많았던 만큼 정말로 힘든 한 해를 보냈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던 한 해였어요. 이 반도체 불황 속에서 특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언론들이 조명을 할 때 포커스가 두어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고가 적체되고 있다였어요. 반도체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4주에서 6주 정도 분량의 재고가 들어와 있으면 적정하다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 다 굉장히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이게 정말 이 반도체 경기가 어렵고 안 팔리고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은 많이 늘어나 있었고 감산도 제대로 안 됐었고 하는 부분들이 재고 자산으로 이렇게까지도 연결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모두가 체감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24년도 들어오면서 반도체 업황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정말로 회복되고 있는 게 맞을까? 재무제표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문제 삼았었던 재고 자산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촬영일자 기준으로는 올해 1분기 24년도 1분기 실적이 잠정 실적은 발표가 됐는데 오피셜하게 분기보고서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 자체는 작년 연말 실적을 기준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화면으로 와보시죠. 네, 작년 8월에 올라왔었던 기사를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두 회사 합해서 상반기에 반도체 재고가 50조 원이었고 6개월 만에 5조가 증가했다. 기존의 45조에서 1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도체 업황이 반등한다라고 하는 신호는 제 기억으로는 조금 빠르면 작년 10월 달부터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감산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반도체 재고가 변화해 왔었던 모습을 보면 조금이라도 이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하이닉스를 분기별로 그 재고자산 추이를 써놨었던 겁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표는 이제 연도별로 보시는 거예요. 76기가 23년도고요. 75기가 22년도, 여기가 21년도입니다. 그래서 8조 9천억 정도 하던 재고가 22년도 연말 기준으로 15조 6천억까지 늘어났다가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들고 고된 감산을 통해서 13조 반올림에서 5천억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분기별로 한번 보실까요? 2022년도에 10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23년도 1분기 가장 피크 찍었을 때 17조 정도까지 올라갔었다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3조 5천억까지 내려왔네요. 그럼 이 표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뭘 캐치를 하셔야 되냐면 17조까지 굉장히 과하고 빠르게 올라갔었던 재고자산이 지금은 13조 5천억까지 어쨌든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구나. 그럼 작년에 하이닉스가 감산했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이구나 라는 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는 재고가 계속 쌓이겠죠. 미판매 재고로 남아있겠죠.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보면 물론 제가 지금 HBM이라고 하는 특정한 섹터는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섹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램하고 낸드 쪽이죠. 작년에 수요가 일반 디램하고 일반 낸드 쪽으로는 수요가 굉장히 줄어 있었죠.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는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수요보다도 더 많은 공급 감소가 이루어졌었던 얘기고, 이게 감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니까 정말 할 수 있었던 것은 맞구나라는 걸 저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까지도 보시면 좋냐면 재고자산 회전율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기간이라는 걸 보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재고자산의 절대적인 금액만 가지고는 회사가 진짜 재고에, 저희는 이제 강의하는 차원에서는 현금이 물려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재고가 창고에 머무르는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정말 재고 적재 이슈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재고자산 회전율은요, 매출 원가 나누기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분수로 치면 재고자산 분의 매출 원가인 거겠죠. 왜 이걸 계산을 하냐면 재고자산이 팔려나가면서 그 팔린 원가가 매출 원가로 타고 들어갑니다. 손익계산서 상에서. 그래서 매출 원가는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팔려나간 재고의 양을 의미한다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 나누기 재고 자산이라고 하면 1년에 내가 팔려나가는 재고가 대충 요 정도 금액 어치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거에 비해서 내가 이 정도의 재고 자산을 들고 있으니까 재고 자산 회전율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실적에 비해서 재고가 작다는 얘기고 재고가 창고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고 자산 회전율이 보통 뭐 너무 높으면 또 안 되겠지만 그럼 재고가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일반적으로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재고 자산 회전율 이러고 어떤 특정 재무 지표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세요. 이게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회전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365 나누기 재고자산 회전율을 하면 재고자산 회전 기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일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실제로 창고에 머무르는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숫자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1년도에 매출 원가를 하이닉스가 43조를 썼습니다. 근데 재고자산은 8.9조를 썼어요. 그래서 43 나누기 8.9 한 다음에 그 회전율을 365 나누기 회전율을 하게 되면 재고 회전 기간이 75일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평균적으로 재고가 창고에 머무르는 기간이 75일, 한 두 달 정도 두 달 반 정도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것이 2022년도에는요, 재고자산 회전 기간 기준으로 128일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도체 재고의 가장 적당한 기간은,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재고 주수는 4에서 6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달 반 정도가 가장 적당하기는 합니다. 근데 2022년도 기준으로는 128일이라고 하면 거의 4달이라고 하는 거니까 12주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 거의 2배 이상 올라갔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2020년도 말부터도 재고 자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어렵다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작년 같은 경우가 재고 자산 회전 기간이 근데 150일로 늘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앞에서 저희가 분명 어떤 수치를 확인했냐면 재고 자산이 작년 한 해 동안 되게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17조에서 13조까지 줄어들었잖아요. 13조까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 회전 기간이 150일. 재고가 5달째 재고가 지금 창고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강사님 이거 생각보다 뭐 그렇게 하이닉스의 재고 현황이 그렇게 해소된 거 아닌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던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일단 23년도는 과거의 수치고요. 저희 주식 투자자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는 주식시장은 미래를 본다는 겁니다. 23년도는 이미 끝난 수치고요. 저희가 궁금해야 되는 거는 24년도, 25년도 수치가 어떻게 바뀔까를 궁금해야 되거든요. 23년도가 왜 재고자산 회전기간이 150일이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매출 원가가 너무 떨어졌죠. 43조, 44조 가까이 하던 매출 원가가 23년도에 판매를 거의 못하면서 반올림에서 33조까지 떨어졌습니다. 애초에 매출 원가가 떨어지니까 재고자산이 줄어들어도 재고자산 회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고자산 회전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났겠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뭐 디램도 그렇고 낸도 그렇고 이제 뭐 ASP, Average Selling Price가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도 저희가 종종 보고 있고 실제 수요도 1분기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24년도는 적어도 23년도보다는 훌륭한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반 디램하고 일반 낸드뿐만 아니라 HBM 쪽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4년도, 25년도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26년도 까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24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 원가가 실적이 올라가면서 원가가 쭉 하고 늘어날 거예요. 근데 재고 자산은 뭐 22년도까지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겠죠. 물론 13조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실적이 개선되면서 물건이 뽑아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감산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는 재고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을 거고 실적이 회복되면서 매출 원가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전 기간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재고자산 회전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150일에 있지는 않겠죠. 굉장히 빠르게 내려올 겁니다. 바라건대 21년도 수치인 75일 혹은 그보다 더 짧은 70일 안쪽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3년도 재고자산 회전기간 자체가 150일로 길게 나왔던 거 하나만 가지고는 여러분들께서 24년도도 반도체 불황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까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욕심을 내볼까요? 재고자산의 세분화하게 가셔가지고요. 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평가충당금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재고를 100만 원어치를 들여서 만들었어요. 근데 경기가 움직이면서 뭐 반도체 뭐 가격도 평균 판매 가격도 떨어지고 수요도 떨어지고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원가로 만든 그 100만 원어치도 못 받을 정도로 재고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23년도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럴 때는 이미 재고자산부터 그 원가를 까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걸 손실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 손실로 잡아둔 거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게 전기 2022년도의 재고자산 세부 내역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단기라고 되어 있는 게 2023년도 재고자산 세부 내역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평가충당금 합계 금액이 1조 3천억이었어요. 17조 중에 1조 3천억이었습니다. 근데 23년도 와보세요. 16조 정도 되는 취득 원가 중에서 2조 4천억이 평가충당금입니다. 취득 원가는 오히려 줄였는데 평가충당금은 거의 2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른 한편으로 하이닉스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야,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 이대로 가면은 우리 원가 제대로 받고 못 팔아. 이거 사실상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인정한 금액이 1조 3천억에서 2조 4천억까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힌트를 드리면, 앞으로 이제 조만간 1분기 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반기 보고서, 3분기 보고서, 연말 보고서 쭉쭉쭉 나올 텐데, 전체 취득 원가에 대비해서 평가충당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평가충당금의 절대적인 금액이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추이를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하이닉스라고 하는 한계 기업의 재고자산만 보더라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한 해도 예측을 드려보자면, 이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의 평균 판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게 이익으로 다시 잡힐 겁니다. 원래는 손실 잡아놨었던 거가 다시 환입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 되면서 이익은 오히려 24년도에 더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분기 보고서는 촬영일자 기준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2024년도 4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기준으로 조금 기사들을 캡처를 해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분기 말 메모리 완제품 재고는 판매는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분기가 보통 비수기입니다. 반도체는. 판매량이 생산량을 상회하면서 디램과 낸드 모두 감소했다. 재고 감소했고요. 연말까지는 상당히 타이트한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역시 재고 수준 하반기 중으로는 충분히 정상화 될 것 같다라고 나와 있고, 발표된 걸로 따르면 1분기의 재고 평가 손실이 환입이 되는 거가 9천억 원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실적단, 이익단에서 개선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계시면 현재 하이닉스의 흐름에 대해서는 가장 잘 가져가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1, 2, 3, 4월 중에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이제 HBM 쪽에서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그게 엔비디아, TSMC 이렇게 3사 동맹이 굉장히 끈끈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24년도의 반도체 트렌드를 볼 때는 절대 HBM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물론 HBM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굉장히 하드하게 공부하고 있고 리서치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로만 반도체 업황을 분석하기에는 24년도에는 조금 키워드가 부족할 수가 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하던 메모리죠. 디램하고 낸드 쪽도 확실한 회복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쪽 영역, 전통적인 영역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폭이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도 더 클 수 있다는 말씀 제가 첨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불쌍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에서의 경쟁력이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BM 쪽에서의 테마 혹은 드라이브는 붙어있지 않고 전통 D램 낸드 쪽에서의 테마가 올라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뭐 제조 원가 경쟁력, 그리고 시장을 장악하는 지배력,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보다 월등히 좁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반도체 업황에 돌아오는 측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큰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